안녕하세요. 10년 전 당신의 오늘 원장 한충입니다. 최근에 해외 구독자분들로부터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턱 및 침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면거상술을 시행을 할 때 미용적인 목적으로 턱 및 침샘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의사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턱 및 침샘이 비대한 환자가 안면거상술을 시행을 할 때 침샘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정상을 알기 전에 정상 턱 및 침샘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을 제외하면 모두 비정상이 되는 거니까요. 얼굴에는 침샘이 한쪽에 3개씩 총 6개가 존재합니다. 턱 부근에 이하선, 턱 밑에 악하선, 그리고 혀 밑에 또 있습니다. 일단 얼굴에서 침을 생산하는 조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면거상과 목거상과 관련된 턱 및 침샘으로 국한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 정상 턱 및 침샘의 길이는 약 27mm, 넓이는 약 14.3mm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톨 크기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커지는 경우를 비대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지는 원인은 질병으로 인해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 사이즈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질병도 없고 질환도 없는데 침샘이 커져서 미용적으로 턱선이나 목의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2가지입니다. 치료를 하거나 지켜보거나.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치료 방법은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침샘은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보톡스를 여러 번 사용을 해서 만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튀어나온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미용 목적으로 침샘 제거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침샘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수술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단,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턱 및 침샘을 전체를 다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적인 목적으로 턱 및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와 가까운 쪽에 있는 침샘만 부분적 또는 일부만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턱 및 침샘 제거를 찬성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턱 및 침샘을 제거해도 침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 저널에 게재된 리뷰 저널인데요. 리뷰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거나 같은 주제이거나 비슷한 주제의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침샘 제거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 어떠한 연구에서도 입마름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논문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 생성의 60에서 70%를 턱밑 침샘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침 생성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므로 침 생성이 감소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입냄새라든지 충치와 같은 문제는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 거상술과 턱밑 침샘 제거를 동시에 시행을 했을 때 수술 결과와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 논문들에서 보시면 수술 결과도 향상이 됐고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대부분 다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한 침샘을 제거하지 않고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시행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 근육이나 스마스 조직을 당겨놨기 때문에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목 근육이나 스마스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눈에 확 띄는 것이 턱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턱밑 침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면거상과 목거상의 어떤 결과나 만족도 또는 환자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안면거상 집도의들의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 침샘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각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의학은 과학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피력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설사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제시했던 근거가 틀렸다고 판명이 되더라도 말이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